어릴 적 말고 엄마가 저렇게 활짝 웃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이 동글동글하고 통 큰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보고는 자기처럼 눈이 처져서 정이 간다고 하신 아저씨는 눈이 위로 째진 동생에게는 사내처럼 강인해 보여서 멋지다고 칭찬을 했는데 우리에게 곱빼기에 탕수육까지 물리며 이런 말을 하시는 아저씨가 하나도 비굴해 보이지 않는 것 있죠. 엄마는 앞에 놓인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는 우리들을 보시며 몸을 돌려 눈물을 보이셨는데 그런 엄마를 다독이며 엄마 접시에도 놓아주시는 것을 보며 저 아저씨가 진심으로 우리 엄마를 좋아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우리 거짓된 친가에서는 우리를 위해 음식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명절 음식으로 때웠거든요. 아버지와 같이 동행한 그 여자가 할머니에게 부탁했던 김치전, 저는 먹어본 적도 없던 것이었고 이혼 전이나 후나 엄마도 우리 학교 보내느라고 먹거리에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저는 이 난생 처음 본 엄마 좋아하는 분을 통해 안 먹어본 것들을 먹었던 거였죠. 저는 아저씨가 주신 종합 선물 세트에 들어있던 것 중에 스카치 캔디라는 것을 엄마께 드리고 아저씨와 같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중에 제일 고급지고 부드러운 사탕이었거든요. 어른의 맛 같은 사탕을 2번이서 같이 녹여 드시며 잘 진행되길 바라던 것이었는데 결국 그분은 우리 새아버지가 되셨답니다. 수더분하여서 별로 대단하지 않은 줄 알았던 새아버지는 다른 공장에서 스카웃되어 오신 그래도 끝발 있는 반장으로 아내와의 불화로 초혼에 실패하고 일생 결혼 같은 것은 안 할란다 하시다 엄마에게 꽂혀버렸답니다. 힘든 상황에 억척스럽게 살면서도 티 안 내고 고고하게 욕심 안 부리는 것이 좋으셨다네요. 친아버지와 이혼하고 지질이 궁상 떨며 살던 우리 남매와 어머니는 재혼한 아버지 덕에 저 고등학교 2학년, 철수 중학교 2학년에 방이 3개인 제법 넓은 집으로 가며 각자 방에 침대까지 갖게 되었고 심지어 꿈을 품게 되었는데 꿈같은 일로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친아버지보다 더 친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늦게 만나서 한스러운 게 많아. 일단 우리 영희하고 철수 때문에라도 한 3년 먼저 일찍 만날 거라고. 아무튼 영희는 후기 대학이라도 갈 생각하고 철수는 안 늦었으니까 대학 목표로 공부해. 아버지 이래봬도 돈 잘 벌고 모아놓은 게 꽤 돼. 혼자 살면서 쓸 데가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놨어. 그러니 너희에게 쓰라 한 거였던 거지. 저는 영어 수학 빼고 그냥저냥 하는데 철수는 글씨 보면 머리 아프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나 숙제해놓은 공책 쭉쭉 찍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 없어요. 그냥 공무원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선생님 하고 싶은데 제가 성적이 안 돼서. 영수가 딸린다. 공무원 할래도 꼭 필요한 과목 아니냐? 일단 학원 다녀보자 영희야. 네가 하려고만 하면 뭔가 되긴 되겠지. 대학 아니라도 공무원 준비에 도움될 거고 암튼 학원 알아보고. 철수는 그래 영 공부는 못하겠어? 지금은 몰라도 20살 이후론 학벌이 평생 따라붙어. 아버지 봐봐. 별거 아닌데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월급 줘가면서 오라 하잖아. 저는 그냥 부담스럽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그냥 나 축구선수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고 그러는 게 좋거든요. 책상에 앉으면 배도 살살 아프다니까요. 저 봐라. 아버지가 지 인생 위에 멍석 깔아줘도 싫단다. 에휴 답답해. 축구선수가 뛰기만 하면 되냐? 누굴 탓해? 그저 안 굶기려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내 자식 신경 못 쓴 내 죄지. 엄마 좀 그렇게 부담스럽게. 아유 알았어요. 일단 해볼 때까진 해볼게요. 근데 기대는 마요. 전 영희 누나하고 다르게 돌머리거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책을 보도록 할게요. 대신 학원은 안 다녀요. 어차피 구구단 배울 때부터 놔서 혼자 할게요. 그렇게 새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저는 열심히 영어와 수학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좋은 대학에 갈 정도는 아니었고 후기대라도 가라고 하셨지만 그냥 9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40대에 7급 우정직 공무원 시험을 치러서 우편집 중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7급은 1년에 20명 뽑을까 말까 한데 운이 좋았죠. 남동생 철수는 몸을 베베 꼬며 공부한다고는 했지만 고등학교 간 것만도 기적이었는데 팔려가는 소처럼 가기 싫다고 질질 끌려간 군대에서 갑자기 적성을 찾아서 말뚝을 박았습니다. 사격도 재미나고 강아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구르고 뛰고
땀 뻘뻘 흘리는 게 마음에 드는 데다 무엇보다 PX 복지가 너무 좋답니다. 그래 굶어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했던 우리 남매가 나랏밥 먹으며 사람 꼴을 하게 된 게 새아버지 덕분입니다. 저도 저지만 철수가 새아버지라면 꼼빡 죽고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투자한 돈으로 사드시면 훨씬 더 좋고 고급으로 즐기실 분이 철수가 사온 싸구려 국산 위스키를 받고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된 여자나 만날 수 있을까 연애란 건 모르던 철수는 원사님 조카딸 만나 결혼을 했는데 올케가 동생을 꽉 잡고 살지만 도리 알고 무엇보다 어른 대우할 줄 아는 사람이라 저는 아무 불만이 없답니다. 무엇보다 썩은 나무 껍질 같던 엄마가 새아버지 만나 뽀얗게 피었으니 돌아가시면 제 머리 끊어 집신 삼아 올릴 정도의 은인이셨지요. 그런데 개도 안 물어갈 정신 못 차리는 친아버지 말입니다. 남보다도 못한 양반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람 구실하게 된 25 무렵부터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기웃기웃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사는 집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엄마가 보고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한참을 맞은편 계단에서 웅크리고 시간 때우다 들어오셨다는데 기어이 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온 것 있죠. 아이고 우리 영이 공무원식이나 하고 출세했구나. 하긴 내 머리 닮아서 공부를 꽤 했지 니가. 그래 철수도 군대에 말뚝 박았다더니만 살만한갑다. 집이 으리으리하던데 그 100년 묵은 소나무 뿌리처럼 뻣뻣한 여자가 좋은 남자라도 얻은 모양이다. 난 어디 쪽방촌에는 안 있으면 다행이다 했더니 마당 딸린 주택에 살고 말이야. 여기까지 왜 찾아왔어요? 남남된 지가 언젠데. 우리는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좋은 분 계시니까 볼 필요 없고요. 왜 어릴 때 집에 데리고 왔던 그 임신한 아줌마 자식이나 찾아가세요. 하영이하고 노느라고 그 아줌마도 버렸어요? 그래도 걔는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내가 애비다 하고 나타나면 속을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뭔 소리라도 안 통할 테니까 추잡스럽게 이러지 말고 가세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겨 야가. 애비가 한때 이름을 떨치긴 했지만 여자들이 가만 안 놔두는 걸 어쩌냐. 그것도 한때 이야기고 다 부질없다. 나 좋아서 달라붙은 줄 알았더니만 결국은 돈 보고 그런 거야. 여자는 다 똑같아. 네 엄마도 생활비 내놓으라고 어찌나 닥달을 하는지 질려서 정을 못 붙인 건데 만나는 여자 다 그러더라. 참 있잖냐. 할머니 기억나지? 왜 너 어릴 때 머리 쓰다듬어 주시며 이뻐해 주셨던. 지금 오늘 내일 한다. 거기다 고모 있잖냐. 색종이 접어주던 고모도 암이야. 남편이 나몰라라 친정에다 데려다 놓고 찾으러도 안 오는데 곧 뒤따를 것 같아. 철수하고 한번 왔다 가라. 너희들 눈에 밟힌다고 그렇게 눈물바람이다. 웃기네요 정말. 아빠의 그 하영이 김치전 부쳐주던 할머니 말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진탕 부려먹으며 자기 아들 밖으로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게 모른다고 거짓말 쳐준 분. 할머니가 어린 손녀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그렇게 유세 부릴 정도로 대단해요? 그 정도는 집 앞 슈퍼 아줌마도 해주던데. 사람 가치를 말 한마디로 확 떨어뜨리는 재주가 있네요. 안 가요. 저도 그렇고 철수는 더더욱. 걔 엄청 바빠서 우리도 오라가라 말 못하고요. 진짜 아버지 챙기느라 가짜 아버지 들여다볼 시간 없어요 걔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털어내는가 했지만 그 인간은 여전히 잊을만하면 소식을 알려오며 기웃거렸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임신해서 애까지 낳은 그 여자는 혼인신고도 않고 버리고 갈아탄 저와 친가 갈 때 동행한 하영이라는 여자와도 깨지고 이리저리 구르다 어떤 예쁘게 생긴 태국 여대생하고 눈 맞았다가 그것마저도 그쪽 부모 반대로 깨졌답니다. 제법 고위층 집안이라 펄펄 뛰며 본국으로 딸 강제로 불려들였다는데 나이 들고 가진 것은 없는 50대에 환갑 눈앞에 두니 자기가 버린 자식 덕볼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한번 바람둥이 성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예전만은 못해도 지금도 어떤 여자와 사는지 깨끗하게 접힌 손수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걔가 똥을 끊지 저는 친아버지는 물론 친가사랑 그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한 게 새아버지는 친자식이라도 이렇게 못할 정도로 마음을 다해 우리를 챙기셨거든요. 제가 학원 끝나고 나와 그 밤늦은 시간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하고 있으면 새아버지는 우산을 쓱 내미시며 품에 꼭 품고 있던 호떡이며 만두를 내미셨답니다. 다른 애들과 달리 살찔 걱정 따위 없는 비실한 저를 보며 우리 영희는 잘 먹어서 너무 좋다면서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며 먹으며 가라고 집에까지 가는 것을 못 참고 내밀어 주셨죠. 철수 것은 있으니 먼저 한 팩 먹고
집에 가서 안 먹은 척 또 먹으라는 것이었는데 다 큰 딸 함부로 하면 오해받는다며 한 걸음 떨어져 걷는 아버지 손을 제가 먼저 잡을 정도로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셨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에 대한 원망이 조금 있던 저는 아버지가 엄마보다 좋습니다. 우리 못 먹고 살 때 엄마는 우리 먹거리보다는 집 살 생각을 하시며 저축을 하셨었거든요. 물론 이것이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성장기였던 것을 생각하면 현명한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가 한 달분 라면을 사오시면 철수의 눈을 피해 몇 개 내 몫으로 빼돌려 놓을까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고뇌에 찬 제 지난 모습이 너무나 추접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한참 자랄 때 먹거리가 풍족하지 못하던 그 기억이 제법 사는 지금에도 은근히 남아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남아있으면 누가 그거 먹었다고 욕할까봐 괜히 혼자 찔려서 먹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도 말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철수도 그렇답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이런 고난을 준 친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어이 원수짓을 하고 나섰지요. 우리 철수가 글쎄 상사로 있을 때 부대원 하나가 실수한 것을 몸을 던져 막아냈다고 합니다. 훈련하던 중이었는데 그 수류탄을 던지는 거였는데 애가 놀랐는가 핀을 던지고 폭탄을 들고 있더랍니다. 다들 너무 어이없는 짓거리에 놀라서 멍 때리다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넉놓은 애가 또 그 도망가는 무리에 끼어서 같이 도망갔던 거죠. 그걸 보고 철수가 얼른 그 수류탄을 빼앗아서 멀리 던져버렸답니다. 천만 다행으로 공중에서 터지며 철수가 파편에 팔을 조금 다쳤는데 그것만으로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됐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철수는 애들이 무사하니 다 된 거라며 안 어울리게 의젓하게 굴었죠. 그 일로 사단장에 연대장에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도 금일봉을 내려서 철수가 방송을 탔습니다. 대대장님하고 중대장님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시고 말이죠. 사병 애들도 친구 같은 간부라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터뷰를 했죠. 참 신기한 게 철수는 군대 가서 덩치가 엄청 커졌습니다. 원래 멸치였는데 1등 병대 정상이더니 이후로 운동하면서 벌크업인가 뭔가를 하면서 어깨가 2배가 되고 안경도 벗어버리고 라식인가를 해서 사람이 달라졌는데 그 이름과 위로 째진 눈은 그대로라 그 인간이 보고 육군 병원으로 찾아왔답니다. 그 소리 듣고 혹시나 엄마와 새아버지에게 찾아올까봐 철렁했는데 철수도 예전 알고 있던 그 문제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대견하다 야. 내가 너 텔레비에서 보고 내 아들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르자? 네 덕에 돈 엄청 깨졌다 야. 그래도 이게 자식도 내비의 기쁨이지. 간만에 큰 소리 좀 쳤네. 뭐 필요한 것은 없냐? 내가 차 한 대 뽑아줄까? 차요? 웃기네요. 그쪽이요? 내가 왜 차를 그쪽한테 받아요? 나 뻔히 나 키워준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고 엄마가 회사로 전화해서 생활비 좀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안 보내고 다른 여자한테 이복 형제나 만들던 양반이 갑자기 찾아와서 차를 사준다? 뭐 사줄 건데요? 장난감 차? 나 돈 벌어요. 내가 벌어서 다른 곳에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만큼요. 뭘 이제 와서 뒷북이야. 정작 필요했을 때는 안 주고 쌩까더니만. 가세요. 나 안 반가워요. 이럴 줄 알았다. 그 옆엔 내가 애 붙들고 좋은 말 했겠어. 너희 그러는 거 아니다. 영희도 고모하고 할머니 얼마 안 남았다고 한번 다녀가라 해도 딱 잘라버리더니만. 죽고 나서 장례식이라도 한번 왔다 가라 했는데 그 부탁도 안 들어. 인두껍을 쓰고 어째들 그래. 벌 받아. 그래 너 부하놈 구해주고 영웅이 됐다고 으스대는 모양인데 가족 무시하는 놈이 무슨 영웅이야? 여기저기서 떠받들어주고 봉투 받으니 뭐라도 된 거 같냐 이놈아? 내가 신문 잡지에다가 다 꼰질러 버릴 거야 요놈아. 아 이제야 본론 나오네. 그래 나 여기저기서 금일봉 받았다는 뉴스 보고 오셨구나. 내가 돈 받았다는 소리에 그쪽이 아들이라며 기분 내고 한턱 내고 이제야 본론? 말하는 뻔세 좀 봐라. 그래 애미도 그렇고 어디서 시덥지 않은 새아버지 만나서 잘 자랄 턱이 있나. 기대도 안 했지만 그러는 거 아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태어나게 해준 애비야. 너 나 아니었으면 지금 존재도 못했어. 네가 그렇게 돈 노리고 온 걸로 취급을 하니 기대대로 해줘야지 어쩌겠어. 그 돈 애비도 자격 있어. 내놔. 요즘 나도 이리저리 쪼들려. 잘난 아들 덕 좀 보자. 자식 다쳐서 생긴 보상금은 애미 애비가 안 키웠어도 자격 있다더라. 누가 그래요? 그건 미혼이라 받을 사람 없을 때 얘기죠.
부모 자식이고 나발이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 상속자예요. 그리고 나 장가가서 애도 뱃속에 하나 있고 진즉에 나와서 놀이방 다니는 놈 하나 있는데 뭔 내가 애비도 하고 와서 돈 내놓으래? 그리고 자격 있는 애비는 뿌리고 도망간 사람 말고 나 키워준 아버지라니까 그러네. 중학교 2학년 때 죽어도 공부하기 싫다는 놈 붙들고 타이르며 칭찬하며 고등학교는 마치게 해주고 기살려준 진짜 아버지요. 나한테 돈 받고 싶으면 밀린 아버지 노릇이나 하세요. 철수는 그 사람에게 양육비 주면 생각해 본다 했답니다. 금일봉 받은 게 총 600만 원이니 엄마와 새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에서 3분의 1로 나눠서 200 줄 테니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8년 잡고 교육비 빼고 월 50만 원에서 1억 내놓으면 받은 돈 나눠준다고요. 누가 애 버리고 갔다가 자식 죽고 나서 보상금 받아 갔다는 소리 듣고 자기도 끼려고 찾으러 온 모양인데 높은 분들이 돈 줬다고 하니 참 사람이 허황되게 몇 천이나 몇 억 넣어준 줄 알았던 겁니다. 받아봤어야 알죠. 그렇게 상금 받으면 군인 계속 하겠나요? 고깃값 주는 거지. 그 사람은 뻔히 살아있는 놈에게 숟가락 디밀려고 하다 망신 톡톡히 당했죠. 키워준 아버지는 소식 듣고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엉엉 울고 불고 다음부터는 엔간하면 몸살이라고 부탁하는데 말입니다. 혹자는 그래도 핏줄이 땡기네 어쩌네 하지만 우리는 키워준 아버지를 아버지 이전의 은인으로 섬기고 모신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애들에게 본이 될 할아버지가 되어주시거든요. 모쪼록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빌면서 차마 아버지께 말은 못했지만